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산타넬리가 이미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심 없는 산타넬리가 펼쳐지고 있다. 샘 올트만의 AI. 오늘 시장은 모두 오픈 AI의 샘 올트만 CEO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전 움직임, 이직이 가장 큰 시장의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이제 AI라는 강력한 새로운 먹거리를 장착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왔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한 이제 수익, 숫자, 발전 이런 거, 실질적인 삶 이런 쪽으로 더욱 강력하게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 우리 시장의 이제 핵심이죠.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그 의문이 드는데 시장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유통 주식이 전체 주식시장의 25%,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말아 올리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벌써 이제 8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100%, 200%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척 즐겁지만 또 걱정이 앞서는 뭔가 좀 불안한 마음도 교차한 즐거움과 불안한 마음이 교차한 그런 아침 21일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20년 국채 입찰 응찰률이 2.58배, 장기물 금리가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다. 이제 국내 시장은 금리가 이제 그 전만 해도 아주 가장 놀라운 중요한 키포인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팩터가 안 됐죠. 2년짜리는 4.913, 0.06bp, 거의 1bp도 상승 안 했네요.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4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1bp 하락, 20년짜리 3.8bp 하락, 30년짜리 2.28bp 하락. 오늘 30년짜리 미국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높았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금리가 지속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안정적인 모습에 그 바람을 계속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비 0.8%나 하락을 했습니다. 10개월 연속 하락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 좋은 모습이 아니죠. 경기 선행지수는 약간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그러한 부정적 요인이 나타났지만 시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추가 공급 감축 기대감으로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 한번 봅시다. WTI가 2.1% 상승을 했는데 77달러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축에 대한 가능성이 유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죠. 너무 급하게 많이 내려온 것에 대한 반등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샘 올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했다. 오픈 AI에서 임직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퇴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오픈 AI는 아마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단체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샘 올트만에게 뭔가 경고를 줬던 것 같은데 이걸 어기면서 바로 이제 사임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샘 올트만이 전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오픈 AI가 CEO를 사임한 샘 올트만을 사임시키는 그런 타임라인인데 우리 이제 가격 한번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가격 한번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2.16% 상승하면서 377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 올해 들어와서 연말 들어와서 굉장히 상승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의 리더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2%대까지 상승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심리에 호전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최고 위너는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그랬죠. 비트코인 가격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이 37,469달러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거의 16,000달러부터 시작해서 37,000달러까지 2배 가까이 오르는 그러한 모습. 비트코인이 위너이죠.
시티그룹이 300명 이상 대기부 구조조정을 하겠다. 조직을 단순화시키겠다. 금융 쪽은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러 기술 이전에 우려가 있다. 무기를 대주고 이렇게 위성 발사 기술을 받아오는 그러한 가능성.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짝짝꿍이 맞았는데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BOA가 시장 내년 경착륙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리를 했는데 지금 워낙 긍정론이 세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나 부정론이 시장에 묻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BOA의 경고가 맞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무시하고 가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 시장에서는 강세에 대한 흐름, 산타넬리안 흐름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달러 지수는 0.47% 하락하며 103.3, 103까지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달러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WTI 해봤고 샘 올트만 봤고 테슬라도 1% 넘게 상승하며 236.68달러. 엔비디아가 2.26% 상승하면서 5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너무 중요한 날이죠. 네, 우리 엔비디아는 23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날 새벽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매출액이 169억 달러 가이드라인이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1억 달러 이 정도인데 이걸 넘어가면 상승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데 이제 이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4분기 내년의 실적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시장은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가 1번, 두 번째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 실적을 강하게 이야기해서 발표를 해서 주가가 올라오면 실적 한번 털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겹치는데 저는 약간 후장 같아요. 한 30%는 이익 실현을 해라. 그래서 HBM 관련주들 올라오면 한번 이익 실현을 30%나 50% 정도 하고 또 기다렸다 또 잡아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또 1번도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어떡하다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이지 않을까. 이것 말고는 시장을 움직일 재료가 눈에 크게 보이진 않죠. AI, HBM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엔비디아의 500달러 이상의 상승은 상당히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불러넣을 것이다. 저는 엔비디아 600, 700달러 보는 거죠. 500달러 오면 한 20% 팔아줘야 됩니다. 팔아주고 나머지 80%로 들고 갑시다. 애플은 1.08% 상승, 일라인일리도 1.2% 상승했습니다. TSMC도 0.64%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67% 상승.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AI 모든 게 다 나쁘지 않은 전형적인 골드락스. 산타넬리가 이미 시작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새로운 시장에 뭔가 활화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지난 주말에 너무 과평가했다. 고평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평가는 이제 시장에서 먹혀들이지 않는 거죠. 이미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데 개인이 끌어올리는데 이제 피모 작가님의 논리인데 3년 후 예상 매출액이 23년 1조 원, 24년 2.5조 원, 25년 5.1조 원, 26년 11.4조까지 예상을 하는 거죠. 시장은 26년에 3.5조 정도 하는데 11.4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의 논리대로 시장이 가버린 거죠. 연평균 125% 성장, 에코프로 BM 성장률을 75% 50조 원 가정을 했다. 영업이익률을 10% 가정해서 11조 4조 원의 10%인 1.14조. 1.14조의 당기순이익을 세금 빼고 80%를 가정했다. 9,120억. 9,120억에 펄을 30배를 적용했다. 27조를 현재 주가로 나눴더니 38만 원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서 30배 너무 과하다. 이 부분이하고 다음에 매출액에 대해서 11.4조 이걸 땡겨오는데 지금 너무 과한 게 아니야. 저의 생각은 이렇죠. 하지만 제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분의 세력이 더 강하면 따라가야죠.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여러분 사서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없으면 또 나중에 포모 현상 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저는 아주 이분의 논리에 항상 반대 역할을 해왔는데 생각을 바꿔야죠. 먹는 게 먼저이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도 정말 감성과 논리가 막 부닥치는 X 같은 아침이지만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붙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산타넬리는 올 것인가? 이미 이제 와 있죠. 그런데 진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미국 ETF 시장이 약 301억 달러, 주간으로 301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세 번째로 오래돼서 큰 규모의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ETF에 주식형이 주도한 가운데 채권형이 두 개 들어오는 주식형이 225억 달러가 들어오죠. 주간 유입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너슬 2000 지수도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중소형주가 미국에서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타넬리는 올 것 같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산타넬리 가능성은 크다. 올해 산타넬리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올 것 같다.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산타넬리는 올 거다. 이제 이 논리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낮게 평가하는 쪽의 논리나 오지 않을 거라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쪽의 논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결국 올해 산타넬리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미국 주요 지수가 3분기 기업 실적과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이미 반영한 상황에서 최근 하락했지만 4.4%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10년 국채금리가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산타넬리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의 논리는 금리가 너무 높다. 이 이야기를 지금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 부분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서는 올 것이다. 올 것이라고 평가하는 쪽의 논리를 한번 보면 역사적으로 사례를 보면 11월 15일까지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S&P 500 지수가 5% 이상 상승할 경우 11월 15일 이후 연말까지 주가는 상승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지난 22년 동안 S&P 500 지수가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 이상 상승하는 경우 나머지 연말까지 어김없이 동지수가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게 대부분이었다.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본 지난 50년 동안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 이상 상승한 30번의 사례 중 4번을 제외하고 모두 연말에 주가가 상승하는 산타넬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전 사례가 맞다면 올 11월 15일까지 S&P 500 지수가 17.3% 지금 상승을 했는데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박상현 애널리스트가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소위 산타넬리를 기대감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매그니피션트 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가 랠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올해 매그니피션트 7이 강한 랠리를 보였지만 추가 랠리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들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수익력을 가지고 또 미래 먹거리를 주로 얘들이 다 장착을 하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거죠. 이게 1975년부터 2023년까지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가가 상승할 경우 4번을 제외하고 이렇게 4번을 제외하고 전부 다 거의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있었다. 그렇죠? 이 하이트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이 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가 잘라 붙였는데 굉장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국채금리 하향 안정 흐름이 매그니피션트 7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채가 하락을 하니까 매그니피션트 7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죠. 매그니피션트 7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다음에 러셀 중소형주도 따라서 올라가는 대형주가 먼저 리딩을 하고 중소형 기술주가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첫째는 미국발 AI, 샘 올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면서 MS로 가면서 시장에 새로운 훈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리딩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 23일 날 우리 엔비디아가 23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나쁠 것 같지 않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 상승이 있는데 23일 날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한번 30% 정도는 한번 팔아주자. 이게 생각이죠.
그 다음에 산타넬리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나타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 1분기까지는 주가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죠. 네, 포트폴리오를 좀 강하게 현금 갖다 다 때려 받고 가야 될 것 같다. 네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머라 그러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생각보다 강하게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시장에서 개인들의 자금 투자 돈을 다 빨아갈 것이다. 포모 영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좀 사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운과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관심 종목을 찾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셔서 같이 보고 느끼고 또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집단지성을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강력히 초대합니다. 네, 오늘은 좀 간단히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긍정적인 요인이 시장을 지배하는 산타넬리의 이제 발목을 지나서 무릎 근처까지 와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을 때다. 아주 강력히 농도리로 좀 돌아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